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소식을 추가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가세하려는 것 같습니다. 항모 전단 2개를 긴급하게 추가로 이란 앞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중동 지역에 있던 칼빈슨 항모도 원래 이 아덴만 쪽에 이렇게 내려와 있었는데 그걸 급하게 이란 앞으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2개의 항모 전단도 완전히 아주 빠른 속도로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혼자서 이란을 때리던 것이 이제는 미국과 함께 또 영국도 함께 때리는 이런 작전으로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한국에 미국 순환 배치 여단이 하나씩 들어와 있죠. 지금 현재는 2사단 2스트라이크 여단 부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 스트라이크 여단들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자, 여기가 경기도 평택항에서 지금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미 2사단 2 스트라이크 여단 전투단 소속의 스트라이크 장갑차예요. 여기 지금 빨간 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사단 2 스트라이크 여단 또 차량 넘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7월에 새로운 4사단 병력이 하나 여단이 들어오는데, 4사단 병력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2사단 전력은 이렇게 나갈 준비를 벌써 하고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다 들어오고 나면 나가야 되는데, 자, 주한미군 감축되면 안 되니까 부산에 미군 전력들이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라크 아르빌에 있는 미 영사관에 자폭 드론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 세력의 소행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영사관 인근에 자폭 드론이 떨어졌어요. 이 인민동원군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무장 세력들이죠. 그래서 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로부터 또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전 세계 무슬림들은 지하드하라 라는 스탠딩 오더를 내렸죠. 그래서 이 이라크에 있는 인민동원군들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면 우리는 미국 때리겠다 이렇게 공언해 왔었는데 진짜로 때려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도 교전 당사국이 된 거 아닌가라는 건데, 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메인 뉴스에 정말 신속하게 미군 전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하메네이 제거 불허 입장을 통보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사실 여부는 미확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로이터가 자주 틀립니다. 여기는 통신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취재는 많이는 없어요. 우리나라 연합뉴스처럼. 그런데 이렇게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메네이 제거 불허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전력들을 이란 앞으로 집결시키고 있는 미국의 그 행동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저는 이건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은 이란 공습에 의한 내국인 피해 사망이 16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간의 작전 속에 16명이 죽었고요. 부상은 390명 이상으로 되었다라는 집계를 했는데, 지금 이란 지도부가 붕괴됐기 때문에 전쟁이 조기 종식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스라엘 지도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방공망 제압을 해서, 이란 방공망 지금 거의 다 제압됐죠. 그래서 테헤란 가는 회랑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라크를 거쳐서 테헤란까지 가려면은 이 이란 서부 지역의 험준한 산맥 다 통과해서 거의 한 2000km 가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혁명수비대 정보국장 외에 지도부들도 공습으로 폭사했다. 추가로 이제 제거했다라는 거죠. 혁명수비대 정보국장 모하마드 카제미 준장인데, 준장이면 우리로 치면 소장에서 중장쯤 되는 계급이에요. 엄청난 계급입니다. 이 사람도 제가 했고,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국방군 총사령관, 부사령관,
쿠드스군 총사령관, 항공우주군 총사령관, 뭐 여하튼 총사령관 하는 거 다 제거하고 이제는 정보 관련한 사령관들도 제거해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반체제 언론인 투르키 알자세르를 7년 동안 수감해 놓은 끝에 지금 갑자기 처형시켰습니다. 아마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 틈에 눈에 가시인 사람 처형하고, 이때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협력 안 해줘 하면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뭔가 면죄부를 얻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되면 서방 국가들과 제2의 가스쿠지 갈등이 우려되는데요. 가스쿠지라는 언론인을 지금 이 빈살만 왕세자의 지시로 암살을 했죠. 그리고 나서 서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파탄이 났고, 유럽이 또 독일 같은 경우에 PC주의였으니까 앙겔라 메르켈이, 그래서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로파이터 전투기도 못 사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이 의외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방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럽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또 가스쿠지처럼 니들 그래가지고 인권,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런 정도 인권 수준하고는 우리는 거래 안 한다 라고 해서 가스쿠지 때처럼 무기 거래를 끊어버리면 우리 한국의 무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뭐 그런 반사 이익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의 수호-24M 공격기가 발트에 항해 중이던 미국의 수송선 윌리엄 맥클린 함에 근접 기동 위협했습니다. 두 번이나 한 번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해서 두 번이나 근접 기동했는데, 이때 이 발트해 쪽으로 증원가 있던 영국의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이 수호-24 러시아 공격기를 차단하고 퇴거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이에요. 아마 유로파이터가 찍은 사진일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의 수송선이에요. 미 해군을 지원하는 USNS의 수송선이고, 여기가 이제 러시아 수호-24 대형 공격기죠. 원래 대함 타격 전문입니다. 그래서 대함 타격 전문하는 대형 공격기를 이 앞으로 계속 두 번이나 선회시키고 이런 위협 기동을 했다라는 건데, 자, 정말 뭐 이렇게 자꾸 방귀가 잦으면 뭐 똥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기를 바랍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는 키이우 소재 보잉 사무소에 의도적인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보도를 했는데, 현지에는 미국 직원도 있었다라고 성토했는데 키이우에 보잉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6월 15일 날 러시아가 100발이 넘는 그런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그때 순항미사일도 여러 발 날아왔는데 그 순항미사일 한 발이 보잉 사무소에 맞아버렸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인 직원도 있었다라는 건데, 미국인 직원이 만약에 죽거나 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지켜봐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최대 게란2 자폭 드론의 생산 공장인 타타르스탄의 옐라부가 공장에 드론 공습을 성공했습니다. 시설을 대파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멀리 카자흐스탄 북쪽에 있는 이런 그 멀리 있는 곳에 타타르스탄이 있고, 여기에 게란2, 그러니까 샤히드 136이죠. 그 자폭 드론 공장이 제일 큰 게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폭파시켰다. 물론 뭐 전체가 다 폭파된 건 아니고 일부가 파괴됐다라는 거고요. 자, 영국 국방부가 분석을 했습니다. 쿠르스크에 투입된 북한군 11,000명 중에서 6,000명 이상이 손실됐다. 이건 뭐 다 죽었다는 거 아니고 중상과 사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중상 사망이 됐다는 거죠. 이유는 대부분 소모성 돌격전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 자, 6월 15일 현지 시각입니다. 영국 국방부 정보 브리핑에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해석을 하면,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세작전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6,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상자는 쿠르스크 지역 초기 배치 11,000명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후에도 제한된 규모의 병력을 쿠르스크에 추가 배치한 것 같다. 북한 사상자 대부분은 주로 대규모의 소모성 전투인 하차 전투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6월 4일 러시아 안보리 서기이자 전 국방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가 방북해 김정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개월 만의 두 번째 회동으로 쇼이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대한 북한의 지원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의 작전은 쿠르스크 지역에 국한되어 왔으나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크라이나 영토의 병력을 보내려면 김정은과 푸틴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자, 여기 이제 11,000명 중에서 한 6,000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추가로 북한군이 더 들어간 것으로 지금 보인다. 11,000명이 끝이 아니고 뭐 12,000, 13,000명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6월 4일, 얼마 안 됐죠. 러시아 전 국방장관이고 지금 NSC 서기죠. 세르게이 쇼이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 만났다 이겁니다. 왜 만났냐? 지금 있는 이 북한군들 뭐 5, 6천 명 남아 있는 거 얘들을 이제 러시아 영토가 아닌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격시키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부대원들 그 생존해 있는 북한군들을 수미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미 지역을 침공하는데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추가로 더 병력을 보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합의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또 러시아는 추가의 대가를 줘야 되겠죠. 북한이 지금 러시아로부터 너무나 많은 대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주류 언론의 왜곡 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확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것도 불허했다는 보도와 달리 미국의 군사력이 이란을 겨냥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참가하지 않고 있지만 이라크 상공에서 이스라엘 공군기들에 대한 공중급유와 정보 지원 임무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이 대규모 증원 전력을 중동 지역에 급파했습니다. 미국 동부 표준시각 기준 6월 15일 밤 10시 최소 24대의 공중급유기가 중동으로 향하는 항적이 확인되었는데요. KC-135R 20대, KC-46A 4대 등이 미국 전역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들 전력 외에도 중동 지역에 대량의 공중급유기를 전개시켜 놓은 상황이었는데요. 기존 배치 전력 외에도 대규모 공중급유기 전력을 추가로 출동시킨 것은 이스라엘은 물론 이 지역 미군 전투기들에 대한 공중급유, 즉 이란에 대한 미군의 군사작전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것이 소식통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아덴만 인근 해역에 있던 칼빈슨 항모전단을 이란과 가까운 오만만 일대로 이동 배치했고 지난 주말에 인도 남부를 통과할 예정이었던 영국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전단 역시 긴급 회항해 칼빈슨 전단과 합류했습니다. 칼빈슨 전단에는 F-35C 16대를 중심으로 한 60여 대의 함재기와 이지스 순양함 프린스턴함, 이지스 구축함 스터렉과 웨인 이 메이어가 편성되어 있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 전단에는 F-35B 24대를 중심으로 45형 방공구축함 돈틀리스, 23형 호위함 리치몬드와 스페인 이지스함 멘데스 누네즈, 노르웨이 이지스함인 로얄 아문센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인근 지역에 있던 니미츠 항모전단도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시작된 직후 중동 지역 급파 명령을 받았습니다. 6월 14일 말라카 해협 방면으로 함수를 돌린 니미츠 전단은 6월 16일 기준 말라카 해협 인근에 당도해 해협 통과를 앞두고 있고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인도 인근 해역에서 이지스 구축함인 밀리우스, 랄프 존슨과 합류해 칼빈슨 전단을 증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미츠 전단 역시 F-35C 16대를 중심으로 60대의 함재기를 싣고 있고 이지스 구축함 커티스 윌버, 그리들리, 레나 서트클리프, 히그비 등의 호위함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니미츠 전단이 도착하면 이란 남부 해역에는 항모 3척, 이지스급 함정 11척 등 대규모 함대가 결집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대로 원심분리기의 아름다운 파괴를 거부한 이란, 원심분리기의 처참한 파괴는 물론 지도부의 안위까지 위험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미군 전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급하게 집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뭐가 떼거지로 어떤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게 미군기들이 지금 유럽 쪽으로, 즉 유럽 쪽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지나가서 중동으로 간단 말이죠. 공중급유기들입니다. KC-135 공중급유기 20대, 그리고 KC-46 더 신형이죠. 공중급유기 4대, 24대의 공중급유기들이 중동으로 급파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항적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미군 공중급유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족하다 이거죠. 왜? 그건 평시 상황이고 지금은 전쟁 상황이니까 24대가 더 간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50대가 이라크를 지나서 이란 공습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중급유기는 14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14대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스라엘의 덩치에 비하면 우리 한국 공군 공중급유기 4대예요. 14대 있는데 그 14대 가지고 14대를 한꺼번에 다 띄우는 거 아니죠. 그것도 교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3교대로 돌리면 한 번 떴을 때 뭐 한 5대 이렇게 떠 있는데 50대를 급유해 줄 수가 없죠. 그러면 2000km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거리를 하려고 하면 최소 2는 급유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륙하자마자 이스라엘 인근에서 급유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는 쭉 가서 이라크 끝날 때쯤에 또 미군기들이 급유 한번 해주고, 그리고는 폭격하고 돌아올 때 또 만약에 이제 인류가 모자라면 중간에 또 이스라엘기들이 급유기들이 급유 한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공격 편대군들이 이동을 하면 이제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유기들이 대량으로 가고, 또 이게 이스라엘 기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키프로스에 영국 유로파이터들도 있죠. 또 뭐 요르단이다, 뭐 또 카타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런 곳에 미군 전투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해줘야 되죠. 이건 미 공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 해군 항모가 2척이나 가고 영국 해군 항모가 또 1척이나 오죠. 이것도 또 급유를 또 해줘야 되죠. 그래서 급유기가 맨날 필요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무슨 철새떼가 이동하듯이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 이 서쪽 해역에 니미츠 항모 전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6월 16일 날 긴급하게 말라카이브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아마 말라카이브 통과해서 그 인도양 쪽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니미츠가 긴급하게 가고 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이 미국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바로 그냥 때려버린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니미츠가 최소한 이 정도는, 싱가포르 앞 정도는 와 있는 상태에서 때리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미국도 허를 찔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요, 영국의 F-35B예요. 영국 F-35B. 영국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 전단이 이 홍해 앞에서 쭉 작전하다가 지금 이제 그 작전 마치고 이 아라비아해로 와서 인도 해군하고 연합훈련하고, 연합훈련하면서 쭉 내려와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는 그런 항로를 잡고 있다가 훈련차 띄운 이 F-35B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으로 급하게 그냥 항모는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 F-35B 한 대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공모함으로 가려고 하니까 연료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인도 제일 남쪽 끝단에 있는 이 트리웨드럼 공항에 비상 착륙해서 연료 보급받고, 그리고는 자기의 모기지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로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가면서 또 공중급유 받았겠죠. 그래 조치 다 해놓고. 그 정도로 영국 해군 항모도 급하게 이동했다라는 것이 되고, 이 영국 해군 항모 전단에는 이 영국 해군 구축함, 호위함 해서 2척, 스페인 해군 방공 이지스함입니다. 방공함 1척, 그 노르웨이 해군 방공함 이지스함입니다. 1척, 이렇게 4척의 군함이 포함되어 있고 3척의 이지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미군 그 전력들이, 미 해군 전력들을 보시면요, 현재
칼빈슨 전단 포함해서 이 아라비아해에 칼빈슨 전단 항모, 그리고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한 척, 그리고 알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 6척, 그리고 조지아 SGN이죠. 그러니까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156발 탑재하고 있는 이런 그 SGN 오하이오급입니다. 요거 한 척, 이렇게가 있는데 요 중에서 랄프 존스는 빠져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어디 갔냐? 이렇게 보니까 디에고 가르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이란이 디에고 가르시아에 미사일 공격을 날릴 수도 있죠. 그래서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SM-3를 가지고 미사일 방어 MD 작전 해주러 아마 간 것 같은데, 그렇게 빠지고 지금 6척의 이지스함이 지금 칼빈슨 항모와 같이 작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중해에 2척의 알레이버크 이지스함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급속도로 동진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같이 작전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니미츠 전단 오죠. 또 프린스 오브 웨일스 전단 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 3개의 항모 전단으로 이란을 남쪽에서 때리고 이스라엘 기들은 서쪽에서 때리고 이런 양동 작전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메네이 재간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로이터가 보도하고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협상을 하고 나면 그 원심분리기가 아름답게 정말 뭐 전 세계가 박수치는 가운데서 아름답게 파괴될 것이고, 협상 거부하면 그 원심분리기는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원심분리기가 처참하게 파괴되는, 그러니까 강제로 그냥 폭격으로 없애버리는 이런 작전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거할 수도 있으니까 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최고 수뇌부가 러시아로 도망가는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스라엘 말대로 전쟁이 조기 종식될 것인지, 또 정말로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것인지, 그리고 레짐 체인지해서 지금 팔레비 전 국왕의 아들인 팔레비 왕자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거기 앉혀달라 이거겠죠. 그런 대안도 있으니만큼 친서방 정부로 레짐 체인지가 될 것이냐,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북한의 우방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